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정보경영은 어떻게 보면 이 정보경영이라는 과목을 만들게 된 배경이 되기도 한 내용입니다. 원퍼슨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를 할까 합니다. 원퍼슨 라이브러리에 대한 얘기를 2시간에 걸쳐서 첫 시간에는 처음 원퍼슨 라이브러리를 만들 때 가졌던 경영 관리 관점에서 얘기를 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걸 좀 발전시켜서 어떻게 보면 그 개념적 정리, 이게 어떻게 보면 문헌정보학 또는 도서관의 철학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재해석을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경영관리 관점에서 원퍼슨 라이브러리 의미는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조금 이제 그 배경적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90년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90년대 초반으로 기억합니다. 80년대 말인지 90년대 초반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몸담고 있는 학교에 선생님 한 분이 그만두셔서 그분이 가르치던 과목 하나를 맡았는데, 그 과목이 도서관 경영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경영론은 제가 석사 학위 때 한 과목 들은 정도가 전부인데, 강의를 하려고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도서관 경영이라는 것이 갖는 의미가, 어느 정도는 좀 도서관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일반화될 필요가 있겠는데, 거의 철저하게 사서들의 스텝 매뉴얼, 그 업무 편람 같은 느낌을 주더라고요. 도서관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와, 도서관 업무들은 어떤 것이 있다는 얘기와, 그 속에서 사서들은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들을 어떻게 이제 시간대 속에서 또는 업무의 그 구분에 따라서 쭉 전개를 해놨는데, 물론 업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경영이라는 것 자체가 업무를 배제하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래도 너무 이건 사서직에 대해 한정된 얘기인 것이고, 이 사서직이 갖고 있는 관리적 기능, 관리자로서의 역할 또는 관장으로서의 역할 등에 대해서는 거의 정의가 되지 않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한 번, 두 번 강의를 하면서 이제 나름대로 도서관 조직에 대한 개념 정의를 다시 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이 도대체 어떤 조직이길래, 어떤 일을 하길래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려야 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프랜차이즈 같은 어느 도서관을 가나 다 비슷한 조직 형태를 갖을까라는 의심서에서 출발을 했었고, 이게 94년도, 5년도 제가 대학 도서관 이제 부관장으로 들어가면서부터 그걸 실천에 옮기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이라는 조직은 궁극에 어떤 일을 수행하는, 어떤 성과를 내는 과정에 있어서 그 성과가 서비스로 나타나지는데, 서비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총체적인 얘기를 하는 것이지, 부분에 대한 그 결과적 얘기가 서비스인데, 왜 이 전문직 사서라는 친구들을 꽤 기능화 시켜놨을까? 라는 의심이 든 것이죠. 원퍼슨 라이브러리 용어는 제가 적절한 용어를 찾지 못해서 서가에 꽂혀있는 책 중에 한 권이, 유학 시절에 봤던 책 중에 하나가 원퍼슨 라이브러리 매니지먼트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 말 그대로 도서관에 사서 한 명이 근무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의 업무에 대한 얘기, 어떻게 일을 수행해 가는가에 대한 얘기, 저 관장으로부터 저 사서 모든 역할들을 혼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외부와, 소위 그 위원들과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서비스를 진행하고,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그런 얘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순간, 적절한 단어가 떨어지는 순간, 그래, 원퍼슨 라이브러리라는 말을 붙이자. 그 이유는, 제가 이게 처음 출발한 가설을 잡았던 내용이 뭐냐면은,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방문했을 때 도서관에서 어떤 서비스를 받는가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이 사서들을 조직과 기능에 의해서 분할시켜두다 보니까 이용자들이 어떤 식으로 도서관에서 일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자기의 그 요구사항을 해결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일단 목록함, 지금 검색대겠죠. 검색대에 가서 검색을 하고 자신이 찾는 책이 있던가를 확인을 합니다. 자기가 찾는 책이 없거나 또는 그 주제에 관련된 분류번호나 위치를 확인하고 서가에 가서 직접 책을 브라우징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필요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책을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 특정 책을 지목하거나 특정 주제, 특정
뭐 작은 소주제의 책을 지정해서 그 가장 주변에 있는 그 서가에 있었으니까 열람실에 있는 사서 선생님이겠죠. 열람실에 있는 사서 선생님한테 가서 요구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책을 보고 싶은데 이런 책이 도서관에 없다. 이런 책을 구해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당시에 사서 선생님들은 뭐라고 반응을 하냐면, 아, 그거는 수석과에 가서, 수석 업무이니까 수석과에 가서 알아보시라고, 거기서 주문하면, 신청하면 받아줄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용자는 수석과를 찾아가서 수석과 사사에게 끼우끼우 들어갔겠죠. 왜냐면 수석과는 일반인들이 뭐 편하게 들락날락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공간이라 이제 쭈뼛쭈뼛 들어가서 무슨 일로 왔냐 했을 때, 아,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런 책을 보고 싶은데 이런 책이 도서관에 없어서 열람실에 있는 사서 선생님 보고 책을 구해줄 수 없겠냐고 추천했더니 여기 와서 신청을 하면 구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럼 책 이름이 뭐냐? 그리고 좀 정확하게 책 이름과 그 서지 사항들을 써서 놓고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써놓고 옵니다. 근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렇게 놓고 왔을 때 어떤 책이 들어왔는지, 자기가 주문한 신청한 책이 들어왔는지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이제 기다리다 못해서 도서관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석과에 가서 지난번에 와서 이러이러한 책을 주문했는데 혹시 이 책이 구입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 전에 분명 목록함에 가서 뒤졌겠죠. 목록함에 뒤져도 여전히 그 책은 들어와 있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하러 갔더니 장부를 보고, 그 장부는 소위 그 등록대장이라는 장부입니다. 도서관에 책이 들어오면 호적처럼 책이 입고를 등록해줘서 자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책을 등록하는 등록대장을 뒤져보고는, 아, 그 책이 언제 들어왔노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아직 검색을 했더니 검색되지 않고 목록함에, 그러니까 서가에도 그 책이 없던데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마 정리팀에서 정리를 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정리팀이라는 것은, 정리는 뭐냐면 도서관 책들이 분류되어지고 목록되어져서 소위 그 책에 대한 자세한 상세한 정보가 만들어지고 위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곳을 찾아가서 확인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찾아갑니다. 찾아가면 분류 목록실, 소위 정리실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여러 명의 사서가 앉아서 책이 분기별로, 도서관마다 책을 살 때 따름따름 한 권, 두 권 살 수가 없으니까 분기로 묶어서 삽니다. 뭐 3개월 단위로 살 수도 있고 좀 작은 도서관은 6개월 단위로 살 수도 있죠. 그래서 분기로 책을 사면 책이 한두 권이 아니라 1년에 예산이 몇 억씩 집행하는 곳에서는 4개 분기로만 나눠도 1억 넘는 책들, 그 중에 정기간행을 빼고 나면 그래도 몇 천만 원의 책들이 들어오고, 그 책들이 한 사람이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조각 무더기로 만들고 사서 선생님들 나눠서 작업을 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분류 목록이라는 작업이 옛날 수작업할 때는 그렇게 빠른 작업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류 자체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릴 수 있지만 목록이라는 행위는 책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세한 정보를 적는 거기 때문에 그걸 기술하고 옮겨 적고 뭐 타이핑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를 생산하거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하거나 하는 행위들 속에서 책이 상당히 밀립니다. 사서 선생님들 말로는 자기들 의견대로 하면 뭐 하루에 대여섯 권 정도 분류를 하면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그럼 책이 이제 밀려 있겠죠. 이번에 이 분기에 책이 들어왔다고 지난 분기 때 책들이 밀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도서관에 들어온 책 수에 비해서 분류 목록한 사서 숫자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왜 충분하지 않니라고 보면 도서관에는 여러 열람실이 있고 여러 공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사서들이 최소 2명 이상씩은 배정을 하고 위치시켜야 합니다. 한 명이 자료를 비울 때 한 명은 자료를 지켜줘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은 이용자의 어떻게 질의응답을 하기 위해서 있었다기보다 그 공간의 재산권을 관리하기 위한 공간, 그래서 어떤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거나 분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항상 자리를 지키는 자리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 사서들이 방이 4개만 돼도 8명의 사서가 빠져나가는 것이고, 특별한 기능들, 그래서 뭐 정산실을 운영한다든가 고소실을 운영한다든가 참고열람실을 운영한다든가 정기간행물실을 운영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많은 숫자의 사서들이 이렇게 열람 공간에 전부 나가 있고, 여기는 최소의 숫자의 사서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책이 흩어져 있고, 흩어진 책들이
내가 어느 책을 갖고 있다는 것이 완벽하게 구별되지 않아서 그 그룹 무더기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현재 어느 사서가 그 책을 분류 목록하고 있는지를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은 지금 책을 찾을 수 없으니까 조만간에 분류 목록이 끝나면 다시 서가로 건너갈 테니 그때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역시 언제 책이 넘어간지는 아무도 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매일 오다시피 검색을 하고 뒤져보고 그러다 어느 날 목록함을 뒤지거나 검색을 했더니 그 책이 등록이 돼서 딱 화면에 뜹니다. 반가운 마음에 서가에 가서 책을 찾았는데 책은 이미 없습니다. 보면 이 책은 이미 대출되어졌습니다. 허탈하죠. 그래서 과연 이용자들이 도서관에서 이런 경험들을 하고 나면 도서관을 오려고 할까? 도서관에 있는 책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재밌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이용자들은 도서관에 가서 책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도서관에는 내가 볼 만한 책이 없어. 내가 보고 싶은 책들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사서 선생님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도서관의 이용자들은 책을 사줘도 책을 안 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종합해보면 이용자들이 사달라는 책은 안 사주고 이용자들이 별 관심 없는 책들만 사주고 있는가? 그러진 않습니다.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 이용자들이 필요한 책들을 사서들은 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자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책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사서들은 이용자들은 책을 사줘도 책을 안 본다라고 말을 합니다. 문제는 어디 있냐면 그 책이 이용자가 원하는 시점에 그 책이 들어와 있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원래 도서관에서 책을 구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선정하고 예측하는 작업입니다. 이런 책들을 우리 도서관에 사주고 가져다 두면 이용자들이 이용할 거야 라는 예측을 통해서 책을 구매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용자들이 도서관을 찾았을 때 자기가 보고 싶어 했던 책이 좀 봐야겠다, 신청해야겠다 했던 책이 이미 서가에 끼워져 있기 때문에 사서는 반가운 마음에 책을 빼보고 사서를 신뢰하게 됩니다. 이용자는 그 책을 발견한 순간 사서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역시 이 도서관은 내가 필요한 책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 근데 사서들이 그 일을 하지 않고 이용자들이 책을 사달랄 때마다 책을 사주기 시작합니다. 알았습니다. 접수를 받고. 근데 그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일매일 신청 받을 때마다 사주는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모여서 사주다 보니까 이용자는 기다리다 지쳐서 포기하고 다른 곳에 가서 책을 빌려보거나 자기가 책을 사서 보게 됩니다. 근데 책은 이미 그 다음에 들어와서 서가에 꽂히겠죠. 사서 스님 늘 합니다. 보라고 서가에 있는 책들을. 먼지가 뽀얗게 앉았다. 아무도 빼본 흔적이 없다. 사달랄 때 먼저고 사주고 나니까 아무도 안 보더라. 원래 도서관에서 책을 아까도 말했듯이 책은 선정하고 예측해서 미리 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판사들도 무슨 일을 하기 시작하냐면 내년에 낼 책들에 대한 목록을 미리 만들어서 도서관에 뿌립니다. 우리가 내년에 이러이러한 책들을 출판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사서들을 쭉 보고 자기가 이 책은 꼭 사야 해. 이 책은 우리 고객이, 우리 이용자가 볼 것 같아. 그럼 내가 관리하고 있는 영역에서 이 책은 굉장히 중요한 거야. 라고 체크를 해서 보내주면 출판사는 그 도서관에서 들어온 그 목록 리스트를 보고 이용자가 소위 주문이 많은 책들, 이건 스탠딩 오더처럼, 스탠딩 오더는 아니지만 선 주문하는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그런 책들을 출판해서 도서관에 보내줍니다. 그럼 그 책은 이용자가 그 책이 출판되었다는 걸 인지한 시점에는 이미 그 책은 도서관에 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책이 나왔구나 할 때 도서관에서 이 책은 이미 분류 정리되어져서 서가에 꽂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출판사는 사서들에게 쭉 뿌려놨는데 회신된 결과를 보니까 특정 책들은 아무도 신청하지 않더라. 그러면 무슨 결정하면 이 책을 출판하지 않습니다. 출판하라는 포스커밍 북스에다 올려놨다가 내년에 출판을 하지 않아 버립니다. 왜? 출판을 해봐야 도서관이 사줄 리가 없기 때문이죠. 도서관이 사주지 않으면 일반 이용자들도 별 관심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근데 그런 장치가 유명무실해지면서부터는 뭐가 되냐면 이용자들이 사달라는 책만 사주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사서 숫자가 부족하다는 것도 있죠. 도서관에 사서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서들이 그런 일을 할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해서 일이 그렇게 벌어지는 겁니다. 계속 나쁜 쪽으로 흘러가지는 거죠. 그 결과는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면은 이용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현장에 있는 사서입니다. 열람실에 있는 사서가 이용자의 행태에 대해서 제일 잘 압니다. 그들이 와서 어떻게 책을 찾고 무슨 책을 찾고 책을 찾는 법이 목록함을 뒤지거나 검색을 하는지 아니면 사과해서 브라우징을 하는지 어떤 책을 좋아하는지 잘 압니다. 그런 친구가 책을 사달라고 주문하면 사서가 그 책을 자기가 관리하면 참 좋은데 이 주문을 수석과에 넘깁니다. 수석과는 특정 다수들이 들락날락하는 곳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에서 책을 주문했다 해서 그 책이 그 사서에게는 수석과 사서에게는 특별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접수받고 행정적으로 처리하고 한 분기가 돼서 책을 주문하게 되면 수백 권 수천 권 책이 모여서 이걸 리스트업하고 입찰을 통해서 책을 구매하고 책이 들어와지면 대장을 만들고 대장을 만든다 이걸 정리과로 넘기고 정리과에서도 역시 그 책들이 누가 주문해서 온 책인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서들을 나누어서 분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사서 이용자는 그 책에 접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조금만 자기가 관리를 태면하게 하면 이미 그 책은 다른 사람이 대출에 간 다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여기서 생각을 다시 잡고 도서관 서비스가 중심이 된다면 이용자 시각에서는 모든 것이 원스톱 서비스가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그럼 원스톱 서비스 하면 어떻게 하지? 이용자가 도서관에서 책을 찾고 그 책이 없어서 열람실에 있는 사서에게 부탁했던 열람실 사서가 접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리스트업 한 다음에 자기가 수석과에다 주문을 하고 그럼 수석과에서는 사서 선생님들이 있는 주문들을 모아서 책을 구매하고 책이 들어오면 주문한 사서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럼 주문한 사서는 이 책이 어떤 이용자가 요구해서 샀는지를 다 알기 때문에 전화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이 지금 들어왔는데 지금 정리를 하려고 한다. 혹시 급하게 볼 일이 있으면 정리하기 전에 미리 대출을 해줄 수 있는데 와서 빌려가겠니? 라고 물어봅니다. 괜찮다. 정리가 끝나면 연락을 달라 그러면 정리를 하고 라벨링까지 끝낸 다음에 다시 전화를 해주고 알려줍니다. 그럼 이용자가 와서 그 책을 제일 먼저 대출해 가겠죠. 그 이용자의 요구를 끝까지 트래킹할 수 있는 사서가 누구니? 그럼 열람실에 있는 사서랍니다. 그러면 수서 업무와 정리 업무가 기능적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수서 업무에서 사서의 역할이 뭐냐? 그러면 그 안에 사서는 선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은. 근데 사서들이 선정 업무를 담당하게 수석과는 열람과나 정리과에 비해서 훨씬 더 숫자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업무 중에 반은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 중에 나머지 반은 회계 업무이기 때문에 행정 업무로 넘어가진다 보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사서분들이 섞여 있는데 사서분들이 할 일은 책을 리스트업하는 일이겠죠. 이 리스트업에서 이 책이 현재 서구에 출판사에 있는지 재고가 아니면 어떤 서점에 나와 있는지 특정한 딜러들이 관리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 조사를 다 합니다.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특정 책을 선정한다는 행위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럼 어떻게 책을 만드는데 요즘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고 아닐 거라고 저도 확신합니다만 그 시절까지만 하더라도 책을 사서들이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업자들이, 딜러들이, 브로커들이, 아니면 출판사들이, 또는 서점이 이 도서관에 납품할 만한 책 목록을 1000권, 2000권 만들어 옵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수서팀에 가서 주고 이런 책을 사라고 합니다. 그럼 수서팀이 이걸 모아서 정리를 해서 결제를 받고 책 주문을 냅니다. 주문을 내면 액수가 커지면 입찰을 하겠죠. 근데 재밌는 것은 그 리스트 중에는 이 출판사 또는 이 딜러, 이 서점 아니고는 구할 수 없는 절판된 책들, 그런 책들이 끼어 있습니다. 그런 책들에 대해서는 벌금을 많이 매겨놓죠. 이 책을 못 구했을 거면은 뭐 몇 배 이상의 배상금을 내겠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아놨기 때문에 다른 업자나 다른 출판사, 다른 서점에서 봤을 때는 이 목록에 납품하기가 부담이 됩니다. 그 책에 벌금을 내고 나머지 책들에서 이익을 보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하기 어려운 책 가격을 엄청 비싸게 올려놓고 구하기 쉬운 책 가격을 조금 낮춰서 전체 밸런스를 맞추지만 다른 업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구하기 어려운 책은 비싼 책인데 벌금까지 내려다 보니까 너무 비싸지고 다른 책들은 가격이 안 맞는 거죠. 자기가 팔 수 있는 가격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접근이 안 되지만 이걸 리스트를 가져다 준 사람 입장에서는 전체 납품을 하게 되면 자기 입장에서는 전체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게 나쁜 줄 알고 잘못된 줄 알지만 그걸 해결하거나 그걸 해소할 만한 능력 있는 사서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절대적인 사서 숫자도 부족하고요. 그러니까 수사 업무에서는 그렇게 급급해서 책을 사는 것이 거의 일반화되어 있다고 보고 열람시에서는 이용자가 면담하는 것이 주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용자를 감시하는 책을 지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현재도 보면 도서관의 열람실에는 사서가 없습니다. 일부 고기교이라든가 외부 기관지 인력들이 도서관을 지키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서들은 다 어디 있니? 그럼 몇 되지 않는 공공도서관 사서들은 행정실에 앉아서 도서관 행정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일반 행정공무원들이 도서관에 오려고 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승진하고 자기가 일을 한 성과를 보여야 하는데 도서관이라는 외청에 나가서 고립되어 있길 싫어하기 때문에 사서들만 모였게 되고 이 사서들이 결국 그 행정 업무를 맡다 보니까 다들 행정에만 매달리고 정작 중요한 열람실에는 사서가 없는 아이러니가 벌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구조화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이고 이거를 열람실 사서가 이용자를 제일 안다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관리할 수 있을까 했을 때 이 열람실 사서에게 숫자를 더 늘려주니까 정리팀에 있거나 수석과에 있는 사서들을 전부 열람실로 해서 쭉 분산을 시켜버리면 한 열람 공간에 있는 사서가 2명이 아니라 8명씩 늘어날 수 있고 8명씩 늘어나게 되면 그 열람 공간을 찾아오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전부 다 수용할 수 있는 분산해서 수용할 수 있는 처지가 되고 그 사람들이 이용자의 요구를 제일 많이 알게 되고 이해가 제일 빠르고 그 사람이 주문을 내면 수석과에서는 단순히 행정 처리만 이 사서는 가격조사라든가 재고조사를 다 한 상태에서 넘겨줄 테니까요. 그리고 이것이 한두 명의 사서가 수천 권 책을 모아서 하는 작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사서가 나눠서 자기 영역의 책들만 관리하기 때문에 훨씬 수월하고 빠르게 일처리해서 넘겨주고 수석과에서 들어온 책들을 사서에게 직접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그닥 어려운 작업이 아니죠. 그닥 분류 목록은 사서의 기본이기 때문에 사서가 정리실에 모여서 분류 목록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정리실에는 책이 수백 권씩 쌓여 있다 보니까 그 관리하는 문제, 공간의 문제 때문에 한 자리에 모여서 일을 했지만 이제 이것을 열람실로 여러 사서에게 나눠주다 보면 자기 책상에 자기가 주문한 책 수십 권 정도를 쌓아놓고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서가 수석가를 거치지 않고 직접 다이렉트로 오더를 내리고 책을 받고 그 업자는 수석가에 가서 정사를 하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서는 앉은 자리에서 이용자의 주문을 받고 수석가에 오더를 내리고 책이 들어오면 자기가 분류 목록해서 바로 자기 서가에다가 책을 꽂고 그 전에 이용자에게 책의 도착을 알려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원스톱 서비스를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원 퍼슨 라이브러리, 즉 한 명, 도서관에 한 명이 도서관에 일을 한다는 그 개념을 그대로 가져다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도서관에 수천만 권의 장서가 있고 엄청 넓은 열람 공간이 있고 엄청 많은 사람이 들락날락 한다 손 치더라도 나는 내가 갔을 때 내가 만나는 사서, 내가 필요한 책, 그것이 나의 도서관일 뿐 다른 사람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서, 그 사서가 곧 나에게는 도서관이다 라는 개념에서 원퍼슨 라이브러리를 갖고 이것을 경영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서 선생님들을 열람실로 다 재배치하고 분류 목록 업무를 열람 공간으로 전부 이동을 시켰죠. 근데 지금 또 분류 목록하는 정리팀을 따로 운영합니다. 많은 도서관들이. 왜 그러니? 그러면 지금은 마크라고 소위 통합 DB를 구축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거의 90% 이상의 책들이 이미 등록되어진 책들을 다운로드 받았기 때문에 분류 목록 시간도 엄청 짧습니다.
그러니까 로컬 정보, 즉 분류번호라든가 몇 가지 로컬 정보만 기입하면 분류 목록이 끝나니까, 정리가 끝나니까. 그 대부분의 기능들 어디서 하고 있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고, 대학도서관청에서 굉장히 규모가 큰 서울대학교 같은 몇몇 대학들이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 외 도서관들에 있어서 정리 업무는 그렇게 중요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리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검증해주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분류 목록의 정리 업무, 그 검증 업무가 과연 현재 이 시대에 인터넷이 발전하고 있고 모든 것이 검색 키보드 몇 개만 두들겨도 답을 얻을 수 있는 시대에서 목록과 분류가 그렇게까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게까지 검증을 거칠 만큼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까? 아니 오류가 만에 하나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오류가 그렇게 치명적일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사서 선생님들이 의들의 전문성이 뭐니 했음으로써 때 분류 목록이라고 말하는 것은 옛날 시절에 우리가 가졌던 분류 목록의 그 중요성과 그 가치를 그것이 필요했을 시절에는 의미 있었지만 지금 와서는 아무도 분류 목록으로 검색하려 하지 않습니다. 키워드를 쓸 뿐이죠. 그리고 찾아진 것은 로케이션, 위치 정보로서의 분류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을 뿐 이게 주제적 특성을 표현하는 데는 그닥 사람들이 관심을 갖지도 않고 지금 나와 있는 책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분류표가 만들어준 분류표 상에서 처리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주제의 책들이 주제가 분화되어지고 이합집산하는 속도가 분류표가 갱신되어진 속도도 훨씬 빠를 뿐만 아니라 분류표가 아무리 갱신되어져도 현재 우리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표를 매번 표가 갱신되어질 때마다 바꾸려면 일관성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러지도 못하고 결국 갖고 있는 분류표는 10년 이상 된 에디션들이고 그것들을 갖고 분류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별반 분류 주제적 의미는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거기에 목숨을 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닐까. 차라리 열람실로 전부 모아두고 모니터링하는 사서를 두고 랜덤하게 검색을 통해서 또는 특정한 사서가 분류에 좀 취약하다 그러면 교육 차원에서 계속 모니터링을 해주고 그 사람에게 분류에 대한 재교육을 시켜준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유용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원퍼슨 라이브러리가 생겨난 배경이고 원퍼슨 라이브러리는 이용자가 누가 되었던 자기가 방문한 도서관에서 만난 사서 그 사람이 그 자기에게는 그 이용자에게는 도서관일 뿐이다. 다른 책은 나에게 관심 없고 다른 사서 선생님도 나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내가 만난 사서 그가 곧 나에게는 도서관이다 라는 관리와 경영 관점에서 만들어진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도 쉽고 또 상황을 보면 충분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이걸 구현하는 상황에는 상당히 많은 저항도 있었습니다. 일단 사서 선생님들이 불안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 업무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하는 말이 정리 업무를 약간 좀 맞추는 듯한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뭐 그걸 비하할 의미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현 시점에서는 그 정리 업무가 단순화될 필요가 있다. 그 제가 볼 때는 더블링코가 나온 배경에도 그런 것들이 작동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봤을 때 사서 선생님들하고 조금 이견을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은 갖습니다만 아직도 저는 그 의견에 제가 얘기한 원퍼슨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상당히 큰 의미를 부여하고 도서관들이 같은 큰 대학 도서관, 큰 공공도서관에 수십 명의 사서가 있더라도 사서는 독립적으로 자기 공간과 자기 역할과 자기 고객을 갖는 유일한 도서관으로서 소위 작은 도서관들이 도서관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얘기하겠지만 작은 도서관이라는 개념도 저는 이런 맥락에서 쳐다보면 도서관 밖에 작은 도서관을 만들면 위치적, 거리적 개념이 있을지 몰라도 도서관 안에도 많은 작은 도서관들이 존재할 수 있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봅니다. 이게 원퍼슨 라이브러리의 경영관리적 관점에서 쳐다본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한 번쯤 고민해보고 내 스스로 한 번쯤 반성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